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2019학년도 A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그 이변수 함수 극한 문제죠. 그쵸? 우리가 이제 쉬운 문제긴 하지만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n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추측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n 값을 이제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할 이제 뭐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뭐냐면 내가 특정한 방향을 따라서 원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각각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접근 값이 뭐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극한 값이 그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은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특정한 방향을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요런 거예요. 리미트 이제 t가 0으로 갈 때 f의 ta, tb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보면은 얘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t n제곱 그 t n제곱 곱해줬으니까 이제 t의 2n제곱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 나누기 이제 x의 30제곱, y의 30제곱이니까 t의 30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위에 이제 a의 30제곱 더하기 b의 30제곱 요렇게 지금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연속이 될 n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0이 나와야 되거든요. 필요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t 보면은 여기 지금 2n-30이에요. 30이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n제곱, b의 n제곱 나누기 a의 30제곱 더하기 b의 30제곱.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값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최소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극한이 0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극한이 0이 되려면 우리가 필요 조건으로 뭘 알 수가 있나요? 필요 조건으로 이 값이 그죠? 그죠? 양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필요 조건 (2n-30) 이것이 그 뭐 0보다 크다, 요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n 값이 그 15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n 값이 이제 그 16이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극한이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뭐 입시론 델타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15 이하일 때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극한 값이 최소한 이제 뭐 있더라도 0이 아니다 요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이를 작성할 건데, 이제 그러면은 n 값이 16일 때 이것이 그 극한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 n을 우리가 이제 16이라고 해볼게요. 16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뭘 잡아야 되냐면은 그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경 델타를 적당하게 잘 잡아야 돼요. 적당히 잘 잡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요게 원점으로부터 전까지 거리죠. 요게 이제 델타보다 작아졌을 때 그때 함수값이 이제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입실론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 16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x를 r, 자, 지금 요거 가정한 거예요. 요거 가정하고, x를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쵸? 요렇게 하고 이제 저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그럼 x의 n제곱은 r의 n제곱, 이게 16이죠. n이 16이죠. 그쵸? 그래서 16이니까, r의 16제곱, r의 16제곱이니까 r의 32제곱이 되겠네요. 32제곱.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16제곱 세타 사인의 16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그 x의 30제곱 더하기 y의 30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의 30제곱 요거의 30제곱이니까 지금 그 r의 30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사인 30제곱 그죠? 세타 더하기 사인의 30제곱 세타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r제곱에다가 그쵸? 이게 지금 f 값이죠. r제곱에다가 코사인하고 사인의 어떤 유리함수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분모 0이 안 되는.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r 값은 지금 델타보다 작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얼마나 커질 것이냐. 요거는 뭐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작다가 되려면 이제 분모가 더 커지거나 분자가 더 작아지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모가 더 커지게 해볼까요? 여기다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 요것이 우리가 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자,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뭐예요? 양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은 이게 그 2배의 루트 에다가 요거 2개 곱한 게 되니까는 뭐예요? 15제곱 15제곱 되겠죠. 절대값 코사인 15제곱 세타 사인 15제곱 세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16제곱 세타 사인 16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뭐 남냐면은 2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남아요. 근데 그게 자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 2분의 r제곱에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면은 4분의 그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절대가 뭐냐면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여기 지금 기교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얘가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4분의 r제곱보다 그 작아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게 지금 r이 델타보다 작죠. 그죠? 맞아요? r이 델타보다 작으니까. 요게 이제 4분의 델타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거는 이것이 입실론보다 작았으면 좋겠죠. 요거 자체가 입실론보다 작았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델타는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델타는 뭐보다? 2 루트 입실론으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답안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서술할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이건 기입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16을 답으로 바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이제 답안 작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답안은 입실론 델타 답안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마친 다음에 거꾸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답안 어떻게 쓰면 되느냐? 두 가지를 나열해 주면 되죠. n이 15 이하일 때, 그 다음에 n이 16일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15 이하일 때 이때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에 그냥 t를 보면 자 이것이 자 a, b 둘 다 1이죠. 그죠? 1이라서 여기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t가 0으로 갈 때 t의 n-30제곱에 2분의 1, 그죠? 2분의 1. 이게 지금 극한이 뭐예요? n 값이 만약에 14 이하일 때는, n이 14 이하일 때는, 요때는 발산하게 되겠고요. 그쵸? n이 15일 때는 어떻게 돼요? n이 15일 때는 2분의 1이 돼서 이게 0이 아니죠. 그죠? 자, 따라서 연속이 아닙니다. 이때 연속이 아님. n이 16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n이 16일 때는 입실론 양수라고 하고 델타를 뭘로 택하면은 2루트 입실론으로 택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쭉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x를 뭐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 쭉 해주면 f라는 값이 여기에 있었던 계산 결과를 쭉 그대로 해주면은 입실론보다 작다 라고 나오겠죠. 그쵸? 0보다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은 크고요. 자, 요렇게 해결을 해봤는데 우리가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뭐 서술형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서술형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더 간략하게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걸 애초부터 이렇게 변형하기 이전부터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풀이는 끝났어요. 풀이는 끝났는데 이제 별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의 n이 이번에는 이제 n이 16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F의 15 이하일 때 발산한다는 거, 이 방법이 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맞아요? 네. n이 16일 때 F의 x, y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물론 이제 x, y가 원점이 아닐 때 x의 16제곱, y의 16제곱 나누기 x의 30 더하기 y의 30제곱이고요. 자, 이건 일단 0 이상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보다 각각 작으냐면 여기다가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바로 써주면은 2배의 절대값 xy의 15제곱에 절대값 xy의 16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xy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그럼 요건 또다시 뭐보다 각각 작으냐면은 2분의 1, 요게 뭐예요? 루트 절대값 xy니까 루트 절대값 x제곱 y제곱이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뭐가 각각 작아요? 4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죠. 그죠? 자, 요거는 어때요? xy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는 게 이제 명백하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0으로 간다. 그쵸? x, y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원래 0으로 바운드 돼 있었으니까 왼쪽은 따라서 뭐예요? 조임정리에 의해서 fx, y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풀이를 볼 건데 2단계에서 말이죠. 2단계에서 사실 2단계에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별의 투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n이 16일 때 내가 x를 r
코사인 세타. 이거 사실 C로 써도 상관없어요. C제곱 더하기 S제곱은 1일 때.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일단 쓰고요. 다 대입을 해주면은 F의 X, Y가 얘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R에 그러면 16제곱 그 32제곱 R 제곱에다가 코사인 뭐예요? 제곱 제곱이 아니라 얘가 16이었으니까 16제곱 사인 16제곱 세타 나누기 코사인 30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30제곱 세타. 그런데 요게 지금 어디에 정의된 함수냐면은 S1 상에 정의된 함수로 볼 수 있죠. S1 여러분, S1 상의 함수. 그러니까 각도로 봤을 때 요 상에 정의된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건 0에서 2파이 사이에 정의된 연속 함수. 그리고 함수값이 여기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모두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만 함수값을 따지면은 전체 공역의 함수값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함수예요? 연속 함수잖아요. 연속 함수고 이런 얘도 그렇고 뭐예요? 콤팩트죠. 그죠? 콤팩트니까는 얘가 뭐 최대를 가지겠죠. 얘 최대값을 m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뭐예요? mr 제곱. 맞아요? 그냥 산기 이런 거 안 쓰더라도 이게 연속이고 이게 콤팩트니까 m으로 바운드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2019 학년도 A3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